네,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룹 파일 어태치먼트, 파인드 테스트, PDF 파일의 논문 정보안이 레퍼런스 중보찾기 5가지로 엔드노트의 정보들 좀 관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룹은 지금까지 이제 모아놓은 게 저희가 레퍼런스 개수 적지만 이제 뭐 50개, 100개 넘어가면은 이거를 조금 목적별로 그룹핑을 해서 분류를 하고 싶게 됩니다. 그때 쓰시는 기능이고, 그룹 메뉴는 이 그룹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팝업되는 메뉴 창을 가지고서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상단의 그룹스 메뉴를 통해서도 쓰실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메뉴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룹 패널에서 우클릭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만드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좌측에 마이 그룹스라고 되는 곳에 만들어지게 되고, 꺽쇠 모양의 기호가 그룹 셋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파일 한 모양이 그룹이 됩니다. 그 그룹 셋 밑으로 그룹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좌측에는 마이 그룹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이 그룹스 아래쪽에는 이 꺽쇠, 이 그룹 셋 아래에서 그룹 셋 선택을 하시고, 마이 그룹스 세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그룹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뉴 그룹이 생성이 됩니다. 그룹은 하나만 생성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그룹을 누를 때마다 그룹은 계속 생성이 됩니다. 다만 이 그룹의 밑으로 하이 그룹은 안 돼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이 카테고리 또 하나 더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누르셔야 되세요. 그룹 셋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다시 뉴 그룹 셋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밑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하이로 붙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리네임 그룹을 통해서 내가 번호를 부여하거나 알파벳이나 한글로 다 부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번호나 알파벳 순서대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동 정렬이 되기 때문에 뭐 앞에 번호를 붙인다거나 ABC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정렬이 자동으로 안 바뀌고 고정이 돼서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룹을 넣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갖고 있는 올 레퍼런스에서 내가 A라는 그룹에 넣고 싶은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올 레퍼런스 선택하고 클릭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 하셔서 드랍 하시면 되세요.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씩 언제 다 넣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 개를 한 번에 넣을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온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개를 복수개를 클릭할 수 있게 됩니다. 복수개가 클릭이 되면은 컨트롤 키로 누르고 복수개를 클릭하신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뭐 다른 그룹에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그룹핑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전체를 다 그냥 그룹에 넣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쭉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전체를 잡을 수도 있게끔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잡기보다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랑 알파벳 A 첫 번째 글자에 A를 누르시게 되면은 전체가 셀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다른 그룹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잡아서 넣을 수 있게 됐다. 근데 이제 그룹은 이게 어떤 내가 파일에다가 이렇게 폴더에다가 파일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어렵고 필터링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13개의 레퍼런스 중에서 A라고 내가 태깅을 한 레퍼런스가 뭐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필터링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3개 중에 A라고 필터링한 것들 뭐여? 이렇게 하면 3개가 딱 보이는 개념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A라고 이렇게 붙여준 것들 중에 이 2개는 A에서 제외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싶죠.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Remove Reference from 그룹을 하시게 되면은 이 그룹 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Remove Reference from 그룹을 하시게 되면은 지우겠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지우시게 되면은 전체 개수는 그대로인데 13개 A라는 필터링을 걸었을 때 하나만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필터해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그룹을 하고 나면은 내가 각각의 레퍼런스들의 초록 정보들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자체의 원문 파일이나 피겨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각각의 논문마다 파일을 붙여야 될 텐데 이 붙이는 방법이 바로 파일 어태치먼트 또는 어태치 파일 버튼 쓰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이 서머리 탭에 있는 어태치 파일 버튼 누르시게 되면 파일을 붙일 수 있게 되고 PDF, JPG, DOC, PPT, 엑셀 다 붙어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와 관련 있는 파일들은 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붙인다고 해도 사실 엄청 많진 않아요. 쉽게 보면은 그냥 논문 파일 하나 붙일 거고 관련된 뭐 피겨가 따로 파일이 있으면 피겨 파일 붙일 거고 테이블 파일 따로 붙일 거고 네, 서플리먼터리 매트리얼 같은 거에서 붙일 거고 네, 뭐 관련된 뭐 보고서나 뭐 발표 자료가 있다면 뭐 그런 거 정도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파일 개수는 사실상은 제한은 없어요. 마음껏 붙이셔도 됩니다. 어차피 늘어나는 거는 앞전에 보여드렸던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 용량만 커져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고, 요 레퍼런스의 개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개수에 제한이 없듯이 레퍼런스 개수 제가 5만 건, 막 10만 건 붙여도 잘 돌아가요. 그래서 용량만 커지는 거니까 크게 문제없이 다 붙여두시면 되겠습니다. 붙어진 파일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픈 위드라고 해서 나오게 되고요. 오픈 위드는 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과 연결된 것들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PDF를 어크로벤 리더로 열게끔 해놨으니까 어크로벤 리더로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DOC 파일 같은 경우는 MS 워드로 나올 거예요. 오픈 위드, MS 워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잘못 붙인 파일은 딜리트해서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없이 붙이시고 지우시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렇게 레퍼런스 개수가 적을 경우에는 PDF를 하나씩 붙여주면 되는데 레퍼런스가 100건 된다라고 하면 일일이 붙인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기능이 Find Fulltext 기능이에요. 이 Find Fulltext 기능은 저널 사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PDF 파일을 첨부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수집된 것들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선택을 해볼까요? 너무 많이 하면은 좀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한 5개 정도만. 선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 우측 상단에 있는 6개 아이콘 중에 5번째를 클릭하셔도 똑같은 메뉴인데 이게 기억하기가 좀 더 어렵죠. 이게 메뉴가 딱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이 선택한 것 중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처럼 팝업 메뉴가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Find Full Text라고 아예 글자가 있습니다. 네, 메뉴명 자체가 Full Text 찾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ind Full Text를 클릭해 볼게요. Find Full Text 클릭. 화면 좌측에 Find Full Text Searching이라고 해서 임시 그룹이 생겨요. 그래서 그룹이 생기게 되고 이 Find Full Text 그룹 중에 Searching은 내가 선택한 개수인데 점점 카운트가 하나씩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찾은 것들은 found PDF로 나올 거고 못 찾은 거는 found URL가 not found로 나옵니다. not found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내 문헌은 잘 못 찾아와요. 이 엔드노트 자체가 전 세계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국내를 잘 한정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오래된 레퍼런스라서 PDF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을 경우 또 못 찾아요. 그 다음에 found URL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대부분이 저작권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 중에서 출판사에서 원문 접근이 허가된 문헌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출판사에서 원문 접근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그 바로 앞전 페이지 즉 구매하세요 페이지까지만 딱 URL을 주고 그다음에 더 이상 PDF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found URL에서 URL 딱 누르면은 PDF가 열리는 게 아니고 구매하세요 페이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돌려놓은 걸 보게 되면은 found PDF 5개 다 찾았네요. 5개 다 찾았어요. 그럼 이렇게 찾은 것들은 보시게 되면 앞에 이 클립 모양 아이콘이 붙게 돼요. 이 클립 모양 아이콘은 이 레퍼런스에 파일이 1개 이상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선택을 하면은 앞전에 없었던 이 PDF 파일이 붙어 있게 되고 해당되는 거를 열게 되면은 PDF 파일을 열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PDF를 제가 직접 붙인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서 붙여줍니다. 그럼 저는 이 PDF 파일을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PDF 파일들도 붙여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모든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들은 레퍼런스 정보를 수집하고 그 뒤에 이렇게 PDF 파일을 갖고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몇 퍼센트의 확률 정도로 붙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모아놓은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만약 오픈되어 있는 주로 저널들이고 저작권에 스트릭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거의 100% 가까이 붙습니다. 근데 저작권에 굉장히 스트릭하고 국내 걸로만 붙였고 그다음에 뭐 너무 오래된 레퍼런스를 모았다? 그러면 거의 안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PDF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PDF를 열어서 이제 볼 때 그 상태에서 그냥 보지는 않고 뭐 이렇게 점점 이제 이런 뭐 하이라이트도 하고 메모도 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달아놔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닫고 나면은 저장하겠냐고 물어보겠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 제가 그 다음에 엔드노트를 종류를 해요. 엔드노트 종류를 하고, 제가 갖고 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압축을 해서 이걸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선생님이 이걸 받으시고 이제 열으시겠죠? 제가 드린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열어보게 되면은 똑같이 PDF 파일에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붙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파일을 열게 되면은 제가 메모했던 거 다 갑니다. 메모했던 거가 다 같이 가요. 이렇게. 이것도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연구자분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내가 논문 리스트를 워드나 엑셀에다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 관련된 논문들 PDF를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PDF로 저장을 안 해요. 이렇게 엔도트 한 방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은 일단 레퍼런스 리스트 보려고 파일 하나 열어야 되고 근데 파일이라고 또 찾아야 되는데 파일명을 또 다 PDF 파일명을 설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레퍼런스 리스트 어디 있죠? 엑셀 리스트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까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어떤 주기들도 달아놓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엑셀 리스트업이나 워드 리스트업은 여기서 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록 정보 보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썸머리 탭에서 초록 정보들까지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록 정보들은 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엑셀이나 워드는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창에서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이 레퍼런스의 원문을 보고 싶다? 여기 달려 있잖아요. 여기 달려 있는 걸 보시면 되고 이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이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각자가 메모해 놓은 것들 여기서 보시면 되니까 각자 메모하는 것들 같이 공유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들 공유하시면서 같이 보고들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일 어태치먼트를 하시고 나면은 갖고 가다가 이 파일을 따로 갖고 있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신 경우는 사실 그냥 엔도트를 설치해 두시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엔도트 열어서 보시면 되는데 이동 중에 이 파일만 보고 싶을 때는 여기 누르시고 세이브 에즈 버튼 누르시면 돼요. 세이브 에즈 버튼 누르시면은 파일을 별도로 저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이때 저장할 때 보시게 되면은 이름이 저자명, 연도, 타이틀의 일부로 이렇게 자동으로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타이틀의 일부인 이유는 여기에 타이틀 풀네임으로 들어가면은 타이틀이 너무 긴 경우는 아예 저장이 안 되니까 그 경우 때문에 이렇게 일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파일명은 뭐 따로 저장할 때는 바꾸셔도 되지만은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DF만 특이하게 오픈 위드가 아니고 오픈이라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오픈 버튼. 오픈 버튼 누르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만약 어도브 리더나 이런 거 없을지라도 그냥 바로 이 엔드노트가 PDF 파일을 열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PDF 자체를 엔드노트 창으로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도 아까 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돋보기 아이콘 옆에 보면은 마크업 어노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 똑같이 하이라이트부터 다 언더바 취소성 다 가능합니다. 똑같이 메모 달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 써놨으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DF 파일을 잘 찾아서 넣어놨는데 문제는 내가 PDF 파일을 찾은 것까지는 좋은데 내 PC에 이미 PDF 파일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 PC에 너무나 많은 PDF 파일 이거를 뭐 내가 엔드노트에 다시 넣어서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PDF 파일의 논문 정보 반입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폴더에 저장된 PDF 파일들을 정보를 자동으로 반입해서 저장하는 기능 자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처럼 뭐 find, pretest 이런 메뉴가 아니고 요 메뉴예요. 상단 파일 메뉴에서 import라는 메뉴에 폴더라는 기능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 PC에다가 이렇게 ABC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넣어놨고 ABC 프로젝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PDF 파일이 3개가 있어요. PDF 파일 3개가 있는데 이 파일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들어와서 상단 파일 메뉴 중에 보시면은 임포트의 폴더라고 있습니다. 요 메뉴예요. 파일의 임포트의 폴더를 누르시면 되겠고 누르고 나면은 옵션 창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추즈 버튼 눌러서 내가 반입하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하면 돼요. 추즈 버튼 눌러서 아까 설명드렸던 ABC 프로젝트를 선택을 할게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옵션 2개는 그냥 체크해서 다 활성화 시켜놓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임포트 옵션이라고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이건 PDF 단일입니다. PDF만 이렇게 폴더체로 들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두플리케이트는 지금 신경 안 쓸게요. 그냥 이 상태로 임포트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임포팅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까 파인드 프리테스트도 똑같지만은 이게 파일을 많이 선택하면은 레퍼런스 많이 선택하면 좀 오래 걸려요. 지금 3개니까 금방 끝났는데 제가 아까 ABC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려고 해서 아니 그룹을 만들려고 그래서 자취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은 제가 갖고 있던 파일이 그대로 들어온 상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보들이 에디티브에 가면은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PDF 파일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정보들이 다 구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구축이 무조건 되면 좋은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파일명만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무런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PDF 파일 자체는 정상이에요. PDF 파일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PDF 파일에 다 타이틀부터 저장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PDF 파일 자체 메타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이 메타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지 이 내용을 읽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PDF 파일에 메타데이터가 안 붙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못 끌고 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티클을 펌메드나 구글에서 검색한 다음에 다시 이 정보들을 구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를 또 일일이 하나씩 어서이어 타이틀 붙이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팁으로 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아무 아티클로 일단 할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넣어놓은 PDF 파일이 아티클이 요 아티클이었다. 이걸 이렇게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DOI라는 이 정보만 복사를 합니다. 요 숫자. 10점 이렇게 시작하는 숫자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I라는 거는 논문마다 부여되어 있는 바코드 넘버라고 보시면 되죠. 이 논문 자체에 유일하게 이 논문만 이 번호를 갖고 있어서 논문을 식별하는 번호거든요. 10으로 이렇게 항상 늘 시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10점 이렇게. 이 숫자, 이 주소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엔드노트로 와서 아까 엔드노트 에디트 탭에서 다른 필드가 아니고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DOI라는 필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 정보를 붙여넣습니다. 10점 이렇게 시작하는 정보를.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해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은 요 레퍼런스, 이 붙어져 있는 레퍼런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업데이트라고 써있는 버튼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Find Reference Upd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업데이트라는 글자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업데이트 해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은 레퍼런스가 다 비어져 있었잖아요. 다 비어져 있는데 내가 너한테 DOI 정보를 줬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다시 찾아서 넣어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좌측에는 정보를 갖고 왔고요. 오른쪽은 제가 갖고 있던 거예요. 너 이렇게 없었는데 이렇게 정보가 들어왔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개 버튼 중에 업데이트 올 필드 해버리면 돼요. 뭐 나머지 볼 것도 없으니까 전체 필드 다 업데이트 해줘라고 해버리면은 업데이트가 끝나고 이렇게 정보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는 게. 물론 지금은 제가 이 아티클의 DOI를 찾은 건 아니고 다른 DOI를 넣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이 그 아티클에 맞는 DOI를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 DOI는 모든 아티클이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직접 다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은 펌메드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를 갖고 왔고, 그 갖고 온 와중에 PDF 파일도 넣다 보니까 아마 중복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중복은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중복은 나중에 제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언제 제거하냐면은 내가 실제로 뭐 연구할 때 이 레퍼런스 쓴다거나 논문을 쓰기 직전에 이거를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그 수집할 때도 내가 이걸 갖고 있었나 안 갖고 있었나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막 수집을 다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쯤 한 번쯤 털어내야 될 때 그때 이 중복 찾기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 중복 찾기 기능은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Find Duplicate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요걸 이용하시면 되시고 요거 교환 순서대로 제가 천천히 하나씩 진행할게요. 그 교환 순서대로 duplicate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를 열어보시고 올 레퍼런스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복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 Find Duplicat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 Find Duplicate를 클릭할게요.
클릭을 하고 나면 저는 아까 중복된 거 한번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된 것들을 왼쪽 오른쪽에 비교해 주게 되어 있고, 중복이 없으면은 없습니다 확인 메시지 누르세요.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되시고, 만약 중복이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 중복입니다 보세요라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일일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엔드노트 중복을 거르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스페이스 하나, 글자 하나, 구두점 하나 다 똑같으면 돼요. 그러면 100% 똑같으면은 중복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글자가 똑같이 적혀져 있느냐 부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할 필요 없이 우측 상단에 그냥 캔슬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캔슬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중복된 것 중에 한 개만 남기게끔 돼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제거를 하게끔 선택을 해줘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그다음에 move reference to trash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중복된 것들은 다 제거가 되고 중복이 안 된 레퍼런스들만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시고 끝이 나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다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에 2개 이상을 쓰시게 되면은 완벽하게 중복 제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 화면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하이라이트된 2개는 완전 똑같은 레퍼런스예요. 내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중복 제거했는데 안 걸러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월명 보시면 아시죠? 하나는 풀네임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약어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이게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엔드노트가 이거 인식을 못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못 하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제거를 해줘야 되냐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오셔서 저자나 타이틀명으로 정렬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눈으로 보아가면서 내려가면서 중복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Move Reference to Trash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쯤은 2차 중복 논문 제거도 해주셔야 된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만 쓴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마 하나 이상 무조건 쓰시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한 번쯤 더 해주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지우시다 보면은 잘못 지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잘못 지운 경우는 트래시에 가셔서 다시 살리시면 되시는데 살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그룹에 넣었던 것처럼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올 레퍼런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올 레퍼런스에 있는 것도 지우고자 할 때는 그냥 선택하고 드래그 하셔서 트래시로 넣어두셔도 지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어딘가에 이제 엔도트 라이브를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엔도트 라이브는 별도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은 다 끝나요. 이게 그냥 저장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언제만 있냐면은 에디트에서 편집했을 때만 요 세이브가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 작업들은 계속해서 저장이 끝납니다. 중복 찾기도 저장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그룹이에요. 내가 쓸 것만 그룹에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피지컬 액티비티 주제로 28개 레퍼런스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서 넣어놓으면 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레퍼런스가 많은 상황에서 제가 레퍼런스를 5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제가 케이스 리포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단에 있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카피 레퍼런스 투의 뉴 라이브를 하시면 되세요. 카피 레퍼런스 투의 뉴 라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라이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 쪽에다가 2024-0905 케이스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하나 더 생성이 되고 이렇게 똑같이 레퍼런스에 카피가 되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꼭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것도 워드 문서도 여러 개 만들듯이 라이브러리도 그 목적에 맞춰서 여러 개 만드셔도 되세요. 새로 만들어서 새로 수집하셔도 되시고 기존에 있던 거에서 카피해 오셔도 되시고 카피의 장점은 이겁니다. 그 PDF 파일 찾은 거 다 들어오고요. 아까 리서치 노트에 적은 것도 다 들어와요. 그래서 메모해 놓은 것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PDF에 메모해 놓은 것도 다 들어오니까 내가 이미 작업이 끝난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카피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작업한 게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그냥 새롭게 만들어서 수집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피해서 만들 수 있다. 저는 주로 이제 작업하는 거에 맞춰서 카피를 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그때마다 써요.
자, 이렇게 이제 새로 만든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그 라이브러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할 때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워드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엔드노트 탭 메뉴가 달려 있을 텐데 요거는 별도로 설치하시는 건 아니고 엔드노트 설치하면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자, 요 엔드노트 탭 메뉴에서 하는 기능은 딱 두 가지예요. 참고문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 두 가지만 할 거기 때문에 기억을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워드에다 참고문 삽입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삽입할 엔드노트에서 삽입할 레퍼런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워드에서 엔드노트 메뉴로 들어오시고 인서트 사이티션 글자 부분에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티션 누르시게 되면은 본문 내 인용 정보가 들어오고 그 글의 가장 하단에 항상 레퍼런스가 꽂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도 워드 한번 일단 실행을 해주시고 MS 워드 실행해 보시고 그다음에 새 문서 일단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 연습을 할 거니까 새 문서를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여기 비어 있는 상태로 지금 하시게 되면 좀 헷갈려요. 어디에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엔드노트 보시게 되면은 썸머리 탭에 초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초록의 일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카피해 올게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텍스트가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 텍스트나 갖고 오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논문의 어디 일부를 쓰고 있다.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정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세팅하실게요.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거는 워드 상단에 엔드노트 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엔드노트 21 탭이 있는지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이제 인용 문헌을 넣을 때 엔드노트를 활용하는데 일단은 커서를 둡니다. 어디다 인용할지. 뭐 구도점 앞쪽에다 인용을 할지 구도점 뒤쪽에다 인용할지는 그 투구형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일단 구도점 앞쪽에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구도점 앞쪽에다 커서를 찍어 놓고 또는 아무 데나 찍어 놓으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엔드노트 라이브를 오셔서 내가 인용할 거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일단 3개만 선택을 해볼게요. 선생님도 뭐 편하신 개수만큼 선택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수기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워드로 와서 커서 깜빡이는 위치 한번 더 보시고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면은 가장 좌측에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 부분이 있습니다.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를 누르시고 두 번째 있는 인서트 셀렉트 사이테이션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본문 내 번호가 들어오게 되고 이 아티클 내가 쓰던 글의 가장 아래쪽에 참고문헌 목록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이렇게 본문 내 저자명과 연도가 들어오고 아래쪽에 이렇게 초록 첨부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요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이 어노테이티드라는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스타일 때문에. 이 스타일을 넘버드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넘버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보던 번호 형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옷을 입힌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뭐 저는 1번부터 3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 1번부터 3번 뒤쪽으로 인용번호 넣어볼게요. 그래서 뒤쪽에 다시 커서를 두고 그 이유 쪽에 커서를 두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와서 이번 다른 레퍼런스 4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넣은 3개 말고 다른 거 4개를 지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워드로 가서 똑같이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인서트 셀렉티드 사이테이션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4번부터 7번 잡히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7번까지 레퍼런스가 쌓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드노트를 써서 논문 쓰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안 쓰면은 본문 내 인용본 다 손으로 맞추셔야 되고 이 모양들을 다 똑같이 통일성 있게 맞춰야 되니까 다 손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맞췄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지도 교수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레퍼런스 2개 빼고 3개 더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번호 다 바꾸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투고했는데 바로 업셉이 되면 좋은데 리젝이 됐다. 그러면 다른 타겟으로 바꿨는데 레퍼런스 형식 다 달라요. 그러면 또 다 손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클릭만으로 해결해 준 게 엔드노트예요. 그래서 엔드노트 써서 논문 쓰시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라도 쓰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엄청 뺄 수가 있어요.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요 페이지에 엔드노트와 연동된 부분을 임의로 편집하시면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임의 편집이란 건 뭐냐면은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그다음에 또는 타이핑을 한다거나 또는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컷 앤 페이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한 회색 음영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필드 코드 부분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일반 회색 영역보다 좀 더 진한 회색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필드 코드라고 해서 워드 문서내에 엔드노트 정보가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라는 걸 우리 누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1347 이렇게 숫자로 써 있긴 하지만 이 안에는 컴퓨터로 코드가 들어가 있겠죠. 그 코드가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색 진한 영역은 코드가 붙어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2번이 잘못 들어왔다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2번을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지운다? 그럼 코드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뒤틀려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한 회색 음영은 내가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같은 이런 임의 편집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에러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드리면 좀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오류날까봐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쓰는 프로그램이고, 절대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고 쓸 때 에러가 발생하고요. 방법만 아시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삭제하는 방법만 잘 아시면 되세요. 자, 삭제하는 거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임의 편집 같은 거 오류 안 나가게끔 설명드릴게요. 참고문을 삭제하시는 방법은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레퍼런스의 가장 가장 우측에 있는 검은 역삼각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리무브 사이테이션 메뉴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우고자 하는 게 있으면 엔드노트 탭 메뉴에서 아까 눌렀던 거에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메뉴 클릭할게요.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 클릭. 자,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워창이 등장을 하게 되고 제가 지금까지 인용한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지우고자 하는 것들은 검은 역삼각형 누르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하시면 되세요. 저는 각각 2개씩만 남겨볼게요. 셋, 넷이었는데 둘만 이렇게 남겨볼게요. 이렇게 둘 이렇게 남겨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리무브를 해놔도 바깥쪽에서 바로 지워지진 않고요. 그래서 OK 버튼 눌러 지워집니다. 그래서 OK 버튼 아래쪽에 있는 거 누르시게 되면은 활성화되면서 번호도 자동으로 1, 2, 3, 4로 맞춰주게 되고요. 레퍼런스도 4개만 딱 깔끔하게 남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지우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임의 편집 안 하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2번을 지우겠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딜리트로 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에디트 앤 매니지 사이테이션에서 지우시면 되세요. 그러면 에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이 문단을 앞쪽으로 올리거나 또는 이 문단, 앞에 있는 문단 뒤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들은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거를 우클릭해서 잘라내서 올리시게 되겠죠. 근데 이 작업할 때 지금 보시면은 회색 진한 음영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작업하시면 좋으냐면은 내가 여기다 주기를 달아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략 이런 식으로 걸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3, 4번을 잠깐 빼놓는 거예요. 내가 넣어놨던 3, 4번을 잠깐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었다라고 주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를 남겨놓은 여기는 드래그해도 진한 회색 음영이 안 잡히니까 잘라내서 위쪽으로 붙여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고문 3, 4번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다시 참고문은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거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 인설트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다시 1, 2번으로 잡히는 게 맞겠죠. 그냥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 정리를 된 게 맞으니까 자동으로 여기 아까 3번, 4번이지만 1, 2로 바뀌고 앞전에 1, 2가 3, 4로 바뀌어주고 이게 자동으로 번호는 엔드부터 맞춰주니까 신경은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입력했던 주기만 지워주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문단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구두점의 앞쪽에다 인용번호를 넣었는데 구두점 뒤쪽으로 인용번호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요 번호를 잘라내서 뒤쪽으로 옮길 필요가 없죠. 이 진한 회색 음영을 잘라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구두점을 지우고 구두점을 앞쪽에다 찍어주면은 구두점 뒤쪽으로 인용번호가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편집을 해주시면은 절대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 코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편집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문은 필요할 때 넣고 빼고 이 작업만 잘해주시면 되고 잠깐씩 빼놨다가 다시 넣는 건 금방이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만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설트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린 방법 요 딱 하나는 아니까 지우는 건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넣는 거는 사실 방법이 한 6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뭐 여기 아까 이 글자 누르는 거 말고 요 위에 아이콘 눌러서 여기서 뭐 직접 찾아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거 선택해서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누르는 이유는 이렇게 이미 다 이 정도까지 작업이 끝나신 분들은 이미 논문 리뷰가 끝나서 이게 저자명이나 타이틀마다 어떤 논문이 대략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넣는지 커서도 놓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다 넣으시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넣으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웃풋 스타일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웃풋 스타일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학술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레퍼런스 형식을 일괄적으로 변경해 주는 거고 우리가 앞전에 조금씩 해봤어요. 그래서 스타일 파일은 내가 직접 바꿀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저널마다 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나 맞춰주려면은 사실 편집해서도 쓸 수는 있게끔 되어 있는데 편집하는 방법 배우려면 저랑 2시간 더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을 아끼시라고 다운로드 받아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일단 엔드노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게끔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게끔 지원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 주제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저널에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뭐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직접 해드리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편집을 해드리고 있고 요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이 도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까 엔드노트 받았던 메뉴 있죠. 엔드노트 받았던 메뉴 들어오신 다음에 스타일이라고 탭이 있어요. 엔드노트 파일 다운로드 받은 데 말고 스타일 탭이 있는데 스타일 탭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널명으로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저널명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저널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택해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겠고 다운로드 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파일 다운로드 돼서 요거 받으시면 되는데 요 위에 스타일 파일 사용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 이용 안내를 꼭 읽어보셔야 되세요. 네. 이걸 안 읽어보시고 그냥 받아서 쓰시면은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 이 스타일은 그냥 받아서 저장만 한다고 쓸 수 있는 파일은 아니고 저장할 때 경로가 중요해요. 일단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용 안내에 써 있는 내용대로 해드리면 받은 다음에 이 파일을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엔드노트에 스타일즈란 폴더가 있어요. 여기다 넣어놔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안 넣어놓고 그냥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으면 절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 지정된 경로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떻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불러오게 되냐면은 지금 선생님도 불러올 수 있는데 스타일에 요 넘버드라고 되어 있던 여기 드롭다운 바를 클릭하신 다음에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이라고 제일 위에 있어요.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 클릭해 보시면은 조그만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엔드노트가 제공하는 기본 스타일 파일들이 이미 깔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된 것들도 있고 잘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에 있는 이 경로 이 저장 위치에다 저장을 해야지만 여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스타일 파일을 받았는데 안 보여요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 경로에다 넣지 않으실 경우이기 때문에 꼭 이 스타일 파일 이용 안내를 읽어보시고 다운받으시면 되세요. 제가 항상 이 스타일 파일을 올릴 때마다 이 링크를 걸어 놓거든요. 파일 이용 안내를. 그래서 항상 보시면 되겠고 자 아까 제가 봤던 게 브리티시 저널 오브 헤마톨로지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 브리티시 저널 오브 헤마톨로지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술지는 본문 내 인용번호를 위첨자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고 별도로 이탈릭체나 볼드체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옷을 한 번에 다 바꿔줘서 본문 내 인용번호 모양부터 레퍼런스 모양까지 한 번에 다 바꿔주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파일은 이렇게 다른 저널들을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요 스타일 메뉴에서 찾았는데 없으신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제목에서 검색을 했는데, 그럼 여기 스타일 신청이라고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저널명이랑 그 저널 홈페이지 주소 정도만 붙여주시게 되면은 대부분 당일에서 뭐 제가 뭐 부재 중이면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신청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너무 미리 다 신청해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에 막 30개씩 전화를 막 신청해 놓을 필요는 없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도 있습니다. 학위 논문은 어디 있냐면 스타일 파일이 여기 있어요. 여기 맨 위에. 예, 고정해 놨으니까 성균관 대학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 여기서 받으시면 되겠고, 선생님 전공도 똑같은 학위 논문 요령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이전에 학위 논문 써진 거 모양을 보시긴 하셔야 되겠지만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 모양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스타일 파일 제작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나중에 필요하실 때 또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을 보셔야 될 거는 이 Convert to Plain Text 기능입니다. 요건 이제 언제 쓰시는 거냐면은 논문 작성을 끝내고 투구하기 직전에 쓰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투정에 보시게 되면은 당신이 만약에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쓰셨다면은 필드 코드를 제거하셔라. 바로 매뉴스크립트 서브미팅 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필드 코드가 걸려져 있는 상태로 논문을 제출을 워드를 해버리게 되면은 에디터들이 이걸 PDF로 편집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 코드를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동돼 있는 부분들을 엔드노트 연동된 부분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그 메뉴가 Convert to Plain Text 메뉴예요. 그래서 그 메뉴는 어딨냐면은 여기 스타일 바꿨던 거 아래 보시면 Convert Citation and Bibliography라는 버튼이 있게 되고 그 버튼을 누르시면은 두 번째 있는 Convert to Plain Text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Convert to Plain Text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가 지금 파일이 저장을 하고 하겠냐라고 하는데 저장하겠다고 예스를 누르시게 되면 일단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팝업 또 뭔가 화면이 바뀌면서 문서 2가 등장합니다. 문서 2가 등장하게 되면은 드래그를 해보면 이제 진한 회색 음영이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필드 코드를 이제 제거한 경우고요. 필드 코드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컨버트 투 플레인텍스트 작업은 매번 하는 게 아니고 논문 영문 교정까지 다 끝나서 논문이 완성돼서 마지막 투구하기 직전에만 하시면 되세요. 이 작업은. 자, 그러면 이 작업을 이제 하시고 나서 투구를 한 다음에 어셉이 되고 통과가 끝나면 제일 좋은데 이제 가끔 리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면은 리젝이 되고 나면 이제 다른 타겟을 선정을 하셔서 다시 투구를 하시게끔 되는데 그때 이 파일을 갖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내가 투구했던 파일을. 근데 이 파일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걸 할 수 없느냐? 이제 엔드노트와 연동을 끊었기 때문에 스타일 파일이 안 바뀝니다. 네, 스타일 안 바뀌고요. 엔드노트 레퍼런스 새로 집어넣고 빼고 하려고 해도 없다고 나와요. 에디트 메뉴, 사이즈 메뉴 들어도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파일은 더 이상 엔드노트랑 연동이 없어지는,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마지막에 다 투구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탁에 바꿔서 다시 재투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거 지금 만들어진 문서 2 내려보면은 아까 전에 이 살아있던, 연동돼 있던 문서가 남아있어요. 이걸 지우질 않아요, 엔드노트가. 이걸 안 지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마지막에 연동 끊기 전, 바로 이 직전 파일을 가지고서는 다음 타겟 논문에다가 투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겟 선정이 됐으면은 그 설정된 저널에 맞춰서 문단 바꾸고 참고문헌 추가 삭제하시고 테이블 수정하시고 다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스타일만 딱 정리된 거 바꿔서 모양 바꿔서 딱 제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서를 꼭 남겨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파일을 잘 저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파일 이름도 지정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장해 두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투구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작업한 워드 파일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요렇게만 딱 페어잖아요. 요거를 딱 저장해가지고 하나의 폴더에다가 잘 보관해 두고 계시면은 나중에 다른 타겟에서 전환을 하신다거나 다른 곳에 두고를 하실 때는 요걸 꺼내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물론 마지막 투구하는 파일은 아까 이 문서 2 새로 만들어진 연동 끊어진 파일로 투구하시는 거고, 이건 투구용 파일, 그다음에 내가 다시 작업하는 파일은 요 파일. 그래서 요거를 잘 갖고 계시다가 관리를 해주시고 있으시다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엔드노트는 사실상은 이렇게 메뉴를 보게 되면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기능들을 사실 다 써야지만 논문 한 편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드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다 써야지만 논문 한 편이 완성되는 게 아니듯이 오늘 설명드린 기능들은 주요한 기능들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기능들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기능들만 쓰셔도 논문 한 편 쓰시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되어 있으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기능 중에 하나는 그 워드의 엔드노트 탭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는 그냥 뭐 평소에는 쓰실 일은 별로 없으시고 내가 저널을 선정할 때 쓰시는 메뉴예요. 내가 논문 타이틀과 초록을 썼는데 어느 저널에 투고하는 게 좋지라는 게 궁금할 때 쓰시는 메뉴고요. 요거 쓸 때는 요 URL에 들어가셔서 개인 계정 하나 무료로 만드신 다음에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요 메뉴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 여기다 내가 쓴 논문 제목과 초록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Find Journal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가 알아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의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이 저널이 목표하는 바와 유사합니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몇입니다.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이 중에서 괜찮은 저널들 선정하셔서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널 선정할 때 쓰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엔드노트 사용 시 유의사항 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온라인에 들으신 선생님한테는 제가 줌의 채팅창으로 지금 URL을 하나 드렸고요. 선생님은 제가 QR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낫겠죠? 네. 요 QR이 스캔이 되실까요, 지금? 안 되면 좀 크게 만들어 둬야 되겠다. 잠시만요. 크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딴 건 아니고 그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여서 요거 하시면서 마무리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엔드노트는 일단 논문을 도와드리는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 익숙해지는 상태일 텐데 점점 쓰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자주자주 쓰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도 끝나고 났다고 해서 그냥 딱 덮으시기보다는 엔드노트 라이브를 하나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레퍼런스 뭐 몇 개 수집해보고 파인드 푸테스트 한번 돌려보고 논문 어디에 삽입했다가 논문 어디에서 삭제하는 것까지 뭐 이 정도만 하셔도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레퍼런스 수집할 때 안 좋은 정보를 수집하면은 내 레퍼런스로 안 좋은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검증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레퍼런스 수집하는 걸 좀 하시면 좋겠고 검증된 학술 DB는 대부분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 도서관에서 유료로 돈 주고 하는 것들은 검증된 것들만 구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엔도트 라이브러리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논문 하나의 라이브러리 이렇게 딱 페어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우실 때는 에디트 앤 매니 사이테이션 메뉴 통해서 지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엔도트 관련해서 뭔가 잘 안 되는 거나 문제가 있으면 엔도트 FAQ 메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도서 홈페이지에 여기 FAQ 메뉴 여기 또 있기 때문에 엔도트 FAQ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뭐 도서 홈페이지 Q&A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요. 전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오셔도 되시고 또는 뭐 직원이신 경우는 CMC톡 쓰셔도 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다가도 오늘 강의도 올려드릴 거니까 다시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